트럼프. 그러니까 저는 그 유능할 것 같은 이미지를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귀재. 어떻게 생각하면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한 관종 이런 느낌도 있고요. 트럼프의 그 자서전 제목이 제가 알기로는 그 거래의 기술? 네, 거래의 기술이라는 책인데 한 사람의 자서전 제목이 거래의 기술이에요. 그 세상 모든 것을 다 거래로 파악하는 사람이고 돈으로 파악하는 사람 같고 예를 들어서 뭐 나토가 있어야 하느냐 없어야 되느냐는 어떤 정치적인 입장, 외교적인 입장, 뭐 또 다른 입장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그것을 방위비 분담하는 걸로 계산하지 않습니까? 주한미군 철수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뭐 이런 부분에서 계속 그것을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이 그 사람의 유능함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돈에 크레이지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평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 있는데 어찌됐건은 저는 그 연설하는 거나 이런 걸 보면 자기 스스로를 연출하는데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손을 아주 잘 쓰는 것 같거든요. 보면 특히 손가락질을 해서 강력하게 뭐 이렇게 지시하거나 적을 공격하거나 사용하고 춤을 출 때도 뭐 이렇게 춤추잖아요. 그다음에 뭐 주먹을 사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얼굴은 굉장히 이렇게 확신에 가득 찬 이렇게 뭔가 좀 불만에 가득 찬 표정을 통해서 강력하면서 내가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인상을 주고 그러면서 손을 아주 잘 써요. 요즘에 또 그 댄스 챌린지 유행이잖아요. 근데 트럼프 전 대통령님도 손동작 되게 많이 쓰신다는 것처럼 이렇게 춤을 추시더라고요. 뭐 이렇게인가? 좀 앙증맞은 동작을 하시는데 앙증맞지는 않고 네. 앙증맞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밈처럼 이제 트럼프 댄스가 떠서 저도 봤거든요. What's with ya? If you book tonight, that's fiction. I'm outside, no picture. You want me? Go figure. To the back, to the front. You attended, but I know what. Hey, to the back.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뭐 홍보 효과가 실제로 좀 있을까요? 어때요? 뭐 일단은 정치인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은 친근감을 느끼죠.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보면 이렇게 온화하게 생기진 않았잖아요. 약간 조금 무섭게 생겼는데 보니 막 이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뭐 재밌어도 하고 그런 식으로 밈을 만들어서 돌리면은 사실 그게 다 홍보 효과거든요. 막 표정도 이상한 거 짓고 그게 지금까지도 나오는데 본인은 개의치 않는 거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인기를 얻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게 나갈수록 좋다라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전당대회 때도 이렇게 딱 이미지를 만들어서 뭐 등장하고 뭐 음악 틀고 하는 거 보면은 그런 쪽에 뭐 대중들 심리를 파고드는 건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그쵸? 거죠. 전당대회 때 보면은 이제 등장할 때 We Are the Champion인가요? 그 노래가 막 나오고 막 그러는데 이렇게 막 뒤에서 백라이트 막 비춰주고 막 실루엣으로 이렇게 탁 등장하고 막 뭐 본인이 연출하는 거예요. 본인이 연출했죠. We're gonna win. We're gonna win so big.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원래 전당대회는 이렇게 한 며칠 동안 하거든요. 그럼 마지막에 나와요 후보가. 근데 트럼프 전 대통령 첫날 딱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를 위한 파티다. 이거를 이제 천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볼 때 저런 전당대회 내가 본 적 있나? 봤는데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재밌으니까. 네. 기본적으로 스스로를 연출해서 자기가 보이고 싶어하는 나로 그것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탁월한 느낌이 있고 이제 어프렌티스라는 그 프로그램을 굉장히 예전에 You're Fired라는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유명해졌잖아요. New York City, it's the benchmark for success. Nice looking group. Wow. Welcome to New York. Rudy Giuliani spoke about leadership, but the men went out and hired cleaning people. Easy. You're fired. You're fired. You're fired. You're fired. You're fired. 그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는 백악관 자체가 어프렌티스에 말하자면 무슨 세트장 같이 느껴지는 네, 그런 종류의 어떤 좋은 말로 하면 탁월함, 나쁜 말로 하면 기만술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이분이 쇼맨십이 정말로 좋다라는 생각은 볼 때마다 좀 많이 하는데 뭐 우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뭐 보면서 저건 좀 대단한데라는 생각을 했냐면
사업가로서 되게 성공한 사람이 가끔 카메오로 영화에 출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근데 트럼프는 어디에 카메오로 출연한 게 굉장히 제일 유명하냐면 나홀로 집에 2편에서 출연한 게 제일 유명하죠. 기억하죠. 근데 나홀로 집에 2편에서 어떤 역할로 출연하냐면 저는 이걸 알고 했나 모르고 했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홀로 집의 주인공 케빈 맥컬리 컬킨이 길을 잃고 뉴욕에 처음 와가지고 호텔에 이렇게 오는데 호텔에 와가지고 들어오면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로비가 어디예요? 라고 물어보면 트럼프가 저쪽 왼쪽으로 가면 있다라고 설명해 주는 역할로 나와요. 트럼프가 딱 트럼프스러운 그 모습에 그 옷차림에 그 부유한 뭐 나름대로 좀 강인하고 어떻게 보면 좀 성격도 강할 것 같은 그 모습으로 나오는데 극 중에서 역할은 길 잃은 어린이에게 길을 알려주는 역할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뉴욕을 상징하는 부자라는 사람으로 거기에 트럼프가 있는데 역할은 친절한 역할. 더군다나 이 영화 자체가 나홀로 집의 2편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크리스마스만 되면 계속 나오거든요. 몇십 년이고. 이거를 노리고 여기에 이렇게 출연해서 이 모습으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뭔가 이런 쇼맨십 보여주기 위해서 뭘 자기를 꾸미는 능력 이런 거는 참 대단하지 않나라는 느낌이 노리고 나온 거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무대가 뉴욕이니까 맨하탄이니까 거기 이제 최적인 이제 호텔들이나 이런 로케이션을 헌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작진에서 그 호텔에서 찍고 싶어 했어. 이게 뉴욕 플라자 호텔인데 뉴욕 플라자 호텔이 트럼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 촬영하게 해달라고 촬영 공문을 보냈겠죠. 근데 그쪽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빌려줄 수는 있는데 그러려면 나를 출연시켜야 된다 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크리스 콜럼버스라는 감독이 주장한 거고요. 그러면서 감독이 굉장히 강렬하게 깡패짓을 했다 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진짜요?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마 2020년 선거전 때 아마 크리스 콜럼버스가 얘기했었는데 왜냐면 저도 가끔 뇌과학 자문 영화 같은 데 오잖아요. 네. 그럼 해드릴 수 있는데 저를 카메오 출연시켜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장난프 아니에요, 장난프? 아니, 그게 안 되는 거였나요?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정당한 요구일 수도 있죠. 보기에 따라서.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 무슨 소리냐. 그게 그쪽에서 오히려 나한테 부탁을 해서 내가 이제 출연을 했다라는 것을 재반박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장면을 이제 기억하는데 그걸 말하고 나서 페이드아웃해서 멀리 나가면 끝이거든요. 근데 가면서 계속 이 아이를 돌아봐요. 그러니까 그 장면에서 자기는 짧은 몇 초 속에 계속 트럼프만 우리는 보게 되거든요. 그런 것이 트럼프가 자기 연출을 얼마나 잘 알고 또 얼마나 카메라를 잘하는지를 보여줘요. 사실 미국 심리학자들이 왜 트럼프가 이렇게 인기를 얻는가에 대해서 2017년경부터 분석을 되게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게 과학자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헛소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신뢰하기가 어려운 사람이거든요. 트럼프와 관련돼 가지고 나오는 주요 키워드가 crazy, nuts, 약간 미쳤다, 막 제정신이냐, 막 이런 것들이 많이 뜨거든요. 근데 이걸 오히려 거꾸로 활용해서 crazy 매력, 미친 매력 이렇게 만들어서 나야말로 정말 미쳤다, 나 정말 남다르다 이런 메시지를 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유세장마다 쫓아다니면서 모든 것을 같이 분석했던 길포드라고 하는 심리학자도 있고 이게 기사로도 나왔는데 일단 가장 큰 부분은 집단 심리를 잘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군중 앞에서 이 군중이 공감할 수 있는 얘기를 잘해요.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죠. 다들 힘들죠. 더 이상 미국이 옛날 같지 않습니다. 이러면 다들 그래 나 요즘 너무 힘들어. 맞아 미국 옛날 같지 않아. 이러니까 이제 공감을 거기서 얻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뭘 얘기하냐? 우리는 다시 좋아져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뻔한 얘기일 수 있지만 이게 다 좋아져야 한다라고 하는 Make America Great Again. 다시 위대한 미국을 만들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또 희망적으로 던져요. 그걸 누가 하냐? 나야 나. 내가 남다르다. 나는 그 어떤 정치인, 누구 어떤 사업가랑도 비교할 수 없이 특별한 사람이다. Sadly, the American dream is dead. But if I get elected president, I will bring it back bigger and better and stronger than ever before, and we will make America great again.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이 군중을 사로잡는 그 기술을 잘 알고 있는 집단 심리를 이용하는 빌드업을 잘하는 거죠. Make America Great Again. MAGA 아닙니까? 맞습니다. 경상도에서는 마가 라고 하죠. 마 가.
다 팬메이츠. 이야. 진짜 막 가시는군요. 막가. 기가 하나 더 들어갔네요. 아니, SNS 제일 열심히 하는 정치인, 제일 많이 하는 정치인, 뭐 트위터 정치라는 말이 있듯이 잘 활용하면 물론 득이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실도 많을 것 같은데 어때요? 지금까지 결과를 봤을 때는? 트럼프가 트위터, SNS 너무 많이 해가지고 사실은 SF계에서는 어떤 우스갯소리가 돌았냐면 UFO 비행 접시가 외계인이 미국에 와 있다라는 거는 사실 수가 없다. 그거를 미국 정부에서 숨기고 있다. 이건 다 거짓이다. 만약에 그게 진짜였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트위터에 올렸을 거다. 그런 이야기가 돌았을 겁니다. 그 정도로.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 너무 많이 올린다라는 평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게 의외로 의표를 찌르는 그렇게 일이 잘 풀리는 쪽으로 돌아간 적이 꽤 많았는데요. 이것도 뭐 잘 계산을 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뭐 하다 보니까 맞았는지는 모르겠는데 대표적으로 2019년에 G20 회의를 하던 그 즈음 해가지고 당시에 이제 민주당에서 트럼프에 대항할 후보를 뽑는다라고 해서 막 토론회도 하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좀 시선이 갈 만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그냥 한 줄로 김정은을 좀 만나고 싶다. 기왕이면 비무장지대에서 DMZ에서 만나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한 줄 쓴 거예요. 사실은 한참 반대쪽 후보 뽑느라고 격렬하게 토론하고 있으니까 이게 뉴스가 많이 돼야 되는데 그걸 좀 눌러주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DMZ 회동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가장 거물 땅을 밟은 미국 대통령이 돼서 그럼 되면 그만, 안 되면 그만이고 어차피 뭐 트위터에 그냥 한마디 한 것뿐이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좀 의외로 잘 활용한 효과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부터 그렇게 트위터를 많이 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트위터 계정을 처음 개설을 하고 난 다음에 그냥 정말 비즈니스용으로 뭐 자기가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관리자가 해주는 용을 하다가 2011년부터 열심히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하니까 반응도 오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게 내가 대중하고 직접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매개체다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아주 많이 소통을 하는데 11년간 약 4만 7천 개, 일주일 평균 한 77개 정도 되고 11개. 팔로워 수가 8,800만 명. 그리고 말하는 거라든지 이런 걸 들어보면은 약간 이제 6학년에서 중학생 수준으로 이렇게 알아듣게끔 말을 쓴다는 건데, 근데 그건 굉장한 장점이에요. 장점이에요. 맞아. 대중용. 예, 사실 우리가 뭐 학력이 아무리 높아도 뭐 매일매일 시사를 보고 이러진 않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짤막하게 임팩트 있게 얘기해주는 거는 굉장히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그걸 연구를 했어요, 정치학자들이. 봤더니 한 센텐스, 그러니까 한 문장 안에 당시에 이제 대선 후보들이 몇 개의 단어를 쓰는가. 가장 많이 쓰는 게 힐러리 클린턴이었어요. 20개의 단어를 쓰고 그다음에 이제 버니 샌더스가 18개인가 썼어요. 트럼프가 10개가 채 안 돼요. 그래서 볼 때, 그리고 트럼프가 또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브랜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적수에 대해서 브랜딩을 기가 막히게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힐러리 클린턴 유명하잖아요. 크로크ed 힐러리. That Hillary, as I say, crooked Hillary. 거짓말만 하고 이런 사람이라든지. 뭐 조 바이든 같은 경우 You got a choice between Sleepy Joe and Crazy Bernie. 나이가 좀 많아서 늘 졸려 보이는 슬리피 조. 당시에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이 상당히 또 인기가 좀 있는 사람이었는데 리틀 마르코. Little Marco. 그러니까 좀 나이가 젊거든요. 그러니까 애송이처럼 취급이 한다든지 그런 식의
상대를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브랜딩을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타고난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런 방식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군가에 대해서 이미지를 붙여버리는 것 자체를 프레이밍이라고 그러는데 어떠한 화두가 거기에 반대하건 아니면은 그거에 긍정을 하건 트럼프가 사용한 언어와 트럼프가 사용한 방식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는 형태의 화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막 곽재희 작가 갑자기 저한테 장똥선 박사님 뭐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그래요. 그럼 그 순간 똥선이 아니라 동선이에요라고선 반박하는 것도 우습고 그렇다고 계속 그럼 누가 똥선 놀리면 아우 냄새 또 화장실 갔어요 막 이러면 아무 상관이 없어도 누군가가 어느 순간 뭐 약간 냄새 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미지 자체가 더러워지잖아요. 지금 제가 제 함정을 판 것 같긴 한데 너무 놀리고 싶어요 지금. 오늘 나도. 휴지 좀 갖다 줘. 한 말 그대로. 휴지 좀 갖다 줘. 휴지 좀. 그러니까 이게 일단 모욕적인 별명을 하나 지어주게 되면은 그게 사실이건 아니건 사람들의 이미지 속에 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선 놀려먹기가 되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트윗을 하는 시간도 굉장히 화제가 된 적이 있죠. 보통 이 트윗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2010년부터 대통령 그만둔 게 이제 2020년인데 10년 동안 하루에 12개 했다는 거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정말 트윗에 정말 광적으로 몰입했던 건데요. 근데 트윗을 언제 올리나 하면 사람들이 참모들이 대응할 수 없는 시간에 올리는 거예요. 언젠가 하면 출근 전. 그리고 일요일 오후. 이럴 때 올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 비서실장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가 보통 트윗을 침실에서 올리거든요, 오전에. 그러니까 트럼프의 침실을 악마의 작업장. 일요일 오후의 시간이거나 출근하기 전의 시간을 뭐라고 하냐면 마녀가 날아다니는 시간.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비서실장이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의 그 참모들 입장에서도 얼마나 이게 곤혹스러운 상황이었는지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침대 가기 전에 뺏으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안 뺏길 것 같은데요. You're fired 이럴 것 같은데요. You're fired. 이렇게 보면은 외로움을 유난히 좀 많이 타는 사람이 있고 뭐 실제로는 어떤지 몰라도 이렇게 딱 봤을 때 괜찮아. 그치? 난 외롭지 않아. 혼자 있어도 좋은데 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외로움이라는 게 상대적인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거예요. 나 외로워하는데 그게 뭐지?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혼자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있고 여러 사람이 같이 있어도 외롭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근데 굉장히 주관적인 감정이라서 이걸 그럼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를 두고 봤을 때 이제 외로움을 측정하기 위해서 서베이 같은 걸 할 때 질문이 있어요. 뭘 물어보냐면 당신이 굉장히 힘든 일이 있거나 고난이 닥쳤을 때 도움을 청하거나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그래도 심리적으로 외롭지 않은 거고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단절돼서 외로운 상태구나라고 측정들을 해요. 근데 요새 들어서는 사실 이제 그렇게 느낀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래서 이거를 아예 뭐 WHO 같은데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질병화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 외로움이 이제 심해지면은 하루에 담배를 15개 비를 피는 것과 똑같다. 그만큼 몸에 해로운 정도. 그 정도가. 예.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 15개 비를 피우는 것만큼이나 건강에 해롭다는 영국의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급기야 영국은 외로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병이 발병할 그 확률 좀 높이기도 해요. 그 중에서 이제 심각한 게 심장 질환, 심장병, 뭐 심장마비 같은 게 있고. 한색이 좀 네, 지금 무서우실 것 같아요. 엄청난 지금 금연한 지 10년 됐는데 지금 오히려 그런 쪽으로 심리적인 그런 쪽으로 담배를 피우고 있었네 내가 지금. 그렇구나. 네, 그리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제 치매가 좀 심각해지는 경우가 있고. 깜빡깜빡하는 것 같아요. 막.